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28조 달러 기습 발표. 금융위기보다 더 센 게 터졌다. 미국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금융위기의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와 주요 국가들의 달러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미래 핵심 산업이 중국한테 추월당하면서 미국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부채 28조 달러는 이미 국가경제 수준이며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이자 감당까지 첩첩산중입니다. 미국의 거품 붕괴는 다국적 춘추 전국 시대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 전개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웨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 28조 달러 기습 발표. 금융위기보다 더 센 게 터졌다. 정말 미국이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 돈나무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미국 적자 금융위기 발표 한번 해볼까요? 미국 재정적자 폭풍 세계 경제를 이어받아 마침내 터진 거죠. 뭐 어느 정도냐? 미국 적자 금융위기, 이게 금융위기로 확산될 위기도 있다 이거예요. 연방부채, 부채 위험, 정치 위험 세 가지. 자, 먼저 미국 공적 연방부채가 무려 28조 달러입니다. 경제규모 수준 어마어마하네. 28조 달러. 와, 거의 4경? 미국 경제 근간 위협, 적자 확대, 금융위기. 이 연방부채가요 경제 근간을 흔든다고요. 거의 미국 경제 수준하고 맞먹는 거예요. 엄청난 외환 보유 달러 감소 65.9. 다른 나라 국가들이 자 외환 보유로서 달러를 보통 가지고 저장하잖아요. 근데 65.9가 59.2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달러 자체가 거품이 심해요.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이제 금이라든가 뭐 가상화폐라든가 화폐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당장 됐다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아마 외환보유에서 달러 비중이 줄 거예요. 미국은 그 와중에도 자국이 지금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 위험하죠. 부채 위험. 부채 이자가 연 1조 달러 이상이에요. 와 말이 그렇지 1조 달러가 뭡니까 이자만. 적자 심각합니다. 기축국가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GDP 이제 GDP를 본다면 122%지만 2차 세계대전은 최대예요. 미국은 특수성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아직은 GDP 대비 낮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 100%도 안 됐었어요. GDP 대비. 두 자리 숫자로 경제위기 터진 나라가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신용등급 강등. 해외 달러 회피식 타격. 지금 등급 강등한다고 무디스가 막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등돼 버리면요 이제 이자율도 높아져요. 금액이. 그동안에 그 혜택을 받잖아요. 미국이. 해외 달러 회피식 타격.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달러 회피하고 있다니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네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정치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미국 행정과 의회가 맨날 싸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심각하죠. 매년 1월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데 결렬돼서 1월 달만 되면 미국이 부도나네 어쩌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그러다가 부도 안 났네 이렇게 뉴스 나오는데 무슨 기적적이에요. 이미 썩어 빠질 정도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미국 미래 첨단 산업. 솔직히 미국이란 나라는 거품이 엄청 심합니다. 주가가. 중국 저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 공산국가라 싫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 와중에도 나라가 망하게 생기는 정말 그 처참한 와중에도 미국의 첨단 산업을 상당수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주가 비교하면요 미국은 거품만 잔뜩 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프로 볼게요. 이게 1901년이고 자 여기가 2001년입니다. 근데 이게 부채예요. 이게 부채. 연방부채.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아, 보세요. 여러분들, 또 2011년이 여기에요. 자, 10년 만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세요. 이 100년 동안 쌓은 부채보다 10년 만에 더 늘어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2031년에는 여기까지 가요. 이거는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요, 이제 달러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누가 달러 쓰려고 하겠어요. 달러 찍어내고 달러로 빚잔치하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재정 전망. 문제는 또 최악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또 엄청 찍어낼 텐데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서. 자, 여기 보세요. 총액 거의 7조 달러. 감소는 4조 달러 이내인데 7조 달러 이상이 지금 적자 날 가능성이 크고, 해리스는 좀 줄기는 했네. 6조 달러. 감소는 4조 달러, 4.5조 정도. 여튼 자, 누가 됐든지 간에 계속 적자는 확대될 것이다. 미국 종합적 위기 한번 볼까요? 중국한테 기술력이 밀려서 다 내줄 판.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한테 이미 최첨단, 정말로 이런 부분들 다 지금 밀렸다고 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밀렸는지. 미국 연방부채, 미국 공적 연방부채, 아까 얘기했듯이 28조 경제규모 수준, 그리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도 줄고 있는데, 중국이 기술이 역전됐다고 하는 거 볼까요? 자동차부터. 원래 이 포드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국이 대단했어요. 자동차 산업이. 근데 중국 전기차 부각되면서 미국 비중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사실상 중국한테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래 첨단, AI, 반도체 등등등 많잖아요. 이미 미국을 상당 부분 추월했어요. 국력에 비해서는 압도적 추월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국력이 훨씬 높고 모든 면이 유리하잖아요. 그 유리한 여건을 살리지 못하고 중국한테 역전. 다만 중국한테 완전히 역전됐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은 지금 이거는 우선 당장 엄청나게 천문학적 돈을 투자해서 자, 미래 첨단 산업 먹거리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중국은. 자, 엉뚱한데 지금 지방 부채, 은행, 정부, 지방정부, 부동산 완전 난리죠. 난리. 그게 살았을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여튼 그거 빼고 미국을 대부분 추월한 게 많습니다. 미래 첨단, 미국 과대포장 거품. 미국은요 과대포장된 거 맞아요. 주가, 채권, 달러.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과 관련된 것은 이제부터는 조심하세요. 경기 침체 현황.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전 세계 확산되겠죠. 제조업, 실업률, 성장률 다 안 좋아요. 경기 침체, 금리가 역전됐죠. 지금 2년물, 10년물이. 그리고 금리 인상 후 급격한 금리 인하하고 있죠. 샤메 법칙,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100% 경제 위기가 터졌었어요. 급격한 금리 인하 왜 했을까? 파월이 이번에도 자 삐끗한다고 하잖아요. 왜? 삐끗 단행한다고 하는데 2연속 삐끗. 왜? 그만큼 경제가 침체 늪으로 빠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자, 아예 이코노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이 91년에 이렇게 빠질 때 보세요. 이렇게 빠졌네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와, 이만큼 빠졌죠. 그리고 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코로나 때 여기까지 내려왔죠. 최근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당장 뭐 언제 추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상당히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에 좀 놓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후 인하 세 가지가 모두 다 겹쳤다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미국 경기 침체와 S&P 500 주가 하락. 예전에 90년 4분기 때 15% 떨어졌고, 21년 닷컴 버블 때 46%,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48%, 2020년 1분기 때 20%, 2022년 1분기, 이제 코로나 때 2022년 1분기는 20%, 그리고 막 급격한 금리 인상 25%.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이게 고점 대비 저점이 이게 아니에요.
고점 대비 저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 48% 빠진 게 아니에요. 거의 60%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저점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미국발 경제 침체 6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월달 무역 적자 아주 대박이죠. 뭐 788억 달러 2년 만에 최대치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작년에 엄청나게 무역 적자 났는데 그거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 미국도 지금 그렇게 위험하게 무역 적자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란 것은 경기 침체. 무디스가 오죽하면 신용등급 경고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적자랑 이런 거. 경제 위기 사전 징조다. 대통령 선거가 낀 것도 최악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이걸 부채 문제, 미국의 어떤 적자, 그 다음에 침체 이런 걸 지금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여야 부채 심각한데 서로 외면하고 있어요. 서로 외면. 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디폴트 25년 1월 달이면 또 디폴트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와 금 강세 왜 계속 이어질까요? 킹 달러 특히 이제 달러는 이제 강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 이제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 달러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금리 인하로 가면 달러 게임 끝납니다. 경제 위기 터지기 전에는 금이 두각이 되겠죠. 자, 위험 요인 동시 폭발. 지금 거품, 미국 거품, 전쟁, 중국 침체,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세계 경제 대공황. 와, 자 지금 유럽 총재가 세계 경제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언급한 기억나죠? 대공황 공통점이 뭐냐? 글로벌 무역 질서가 쇠퇴, 경제 민족주의.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지 미국이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요 다 무너져요. 증시 거품이 과열됐죠. 그렇죠. 특히 미국, 유럽 거품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혁신 열풍으로 AI 등기의 과대망상 거품. 좀 우리로서는 억울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좀 억울해요. 걔들은. 얘들보다 별로 안 뛰었거든요. 이놈들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냥 국가가 미국이라는 이 하나로 미친 듯이 뛰었다고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니 얼마나 억울해요. 통계 수치,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 인하, 샤메 법칙 이 세 가지가 이미 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경제 위기의 내용, 세계화의 후퇴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붕괴됐죠. 빅테크 시장과 AI 발전. 자, 이런 부분들 중앙은행에 점점 빚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미중 경기 침체, 두 나라 세계 빅2 국가가 경기 침체, 러우 이하 전쟁, 통화 정책 각국의 이게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미국 은행은 지금 쉬었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대형은행 BRK, B, 그다음에 JPM, BAC, WFC, MS. 자, 이 은행들이 언제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위기 징조들, 은행 대출이 사상 최대로 급감했대요. 항상 여러분들 썰물처럼 쫙 뭔가 빠져나가잖아요. 대출도 주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실적도 저조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겉으로는 통과했다고 좋아하지만 뱅크런 등 위험은 더 높아졌어요. 미국 경기 침체 늪에 빠졌다. 워렌 버핏 현금 확보는 미국 경기 침체. 워렌 버핏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다 내다보고 주식 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실제로 계속 뭐 신고가 찍었다고는 하지만 횡보에 횡보.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고 자산 거품이 심한 걸 안 거죠. 주식 거품, 다우 나스닥 세계 최강 거품. 채권도 거품이 심해요. 미국은 다 거품입니다. 부동산도 거품. S&P 케이스실러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워렌 버핏 경기 침체를 확신했어요. 현금 377조나 보유하고 애플 절반까지 매도해버렸어요. 애플 패대기 치는 거 보세요. 세계 최강이라는 애플을 반절 매도했다는 것은요,
싹 매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50% 매도가 쉽나요? 분할 매도, 현금 확보, 자산 확보, 위기 경제 침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진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진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거지. 올해 내년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적어도 2, 3년 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위험 요인 산재, 통계 수치라든가 미중 침체라든가 전쟁 요인 등. 경기 침체, 미국 제조업이 5개월 연속 위축됐고 46.8, 47.2 제조업 지수가 추락한 게 이게 가장 결정타예요. 구인 보고서, 실업자들, 신규 고용 뭐 이런 부분들, 실업률. 실제로 보면요, 월급 취업자 수 이렇게 급락, 그리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제조업 지수 내려가고, 이게 침체 아니면 뭐가 침체겠어요? 경제 위기, 주가와 달러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IMF 때 세상에 1138까지 갔던 게 280까지 떨어졌어요. 4배. 거의 75%. 여기 보시면 이제 2007년 이쪽 올라갔죠. 2064가 938, 1000이 무너졌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주가가. 그 다음에 2534가 이거 코로나 때 1430, 거의 40% 폭락했죠. 원달러 환율 볼까요? 자, 이거 IMF 때 지금 700에서 놀던 게 20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때 대략 900에서 놀던 게 1580. 이번에 코로나 때 1430 찍고 1300에서 1400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당장 갈아탈 부동산. 자, 이제 부동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좋은 거 끌고 가세요. 외양이면.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먼저 지역, 유형, 가치 중에서 지역. 경기 외곽은 좀 조심합시다. 인천, 파주, 양주, 안산, 오산, 평택, 안성. 여기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데를 잡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좀 그나마 여기서 이제 잡아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낫나요? 이거라도 잡는 게 낫나요? 무주택이 낫나요? 이게 나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주택이 최악입니다. 빌라 잡는 게 무주택으로 끝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주택보다는 아파트 잡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외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좀 조심하자고요. 자, 여기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도 괜찮은 걸로 갈아타거나, 지방의 대부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뭐 지방의 대부분들, 중소도시, 도청, 수제지 뭐 이런데 여기에 몰빵하면 안 돼요. 실거주로 접근해야지. 투자로 지방을 접근한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유형, 비주택. 제일 안 좋은 게 주택이 아닌 거야. 토지 안 좋아요. 누가 토지 좋다고 그래요? 일부만 좋아요. 일부만. 상가 최악입니다. 상가는 최악. 오피스 최악이에요. 지식산업센터 최악이고, 생활형 숙박시설. 한마디로 월세 받아 먹고자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X야, X. 꼬마 빌딩도 이거 X야, X. 아셨어요? 이제는 장사도 안 되고 인구도 줄는데 누가 꼬마 빌딩 사서 거기서 장사하겠어요? 꼬마 빌딩도 입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서울하고 일부 빼고. 잊지 마세요. 자, 아파트. 이번에 비아파트. 비주택이 제일 안 좋고, 그나마 주택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비아파트라고 했어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세대. 얘들을 잡는 것보다 아파트 잡는 게 낫겠죠. 그런데 얘들은 재개발은 괜찮아요. 모아타운, 신속통합, 뭐 역세권 시프트,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 있죠. 아파트는 나홀로 잡지 마세요. 외곽지역 잡지 마세요. 값싼 거 하지 마세요. 자, 가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호재가 없는 곳, GTX, SRT, 재개발, 재건축, 산업체, 기업체, 이런 호재가 없는 곳은 좀 피하세요. 두 번째, 서울, 강남, 특히 강남에서 먼 거리는 피하세요. 여러분들 분당은 계속 뛰는데 왜 일산은 못 가느냐? 뭐니까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안 좋아지냐? 앞으로도 안 좋아져요. 물론 뭐 무조건 바닥만 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못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왜 일산이 왜 못 가요? 주변 한번 불러드릴게요. 파주, 그 건너편 김포, 한강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장지구, 계양지구 막 생겨야지. 상지 신도시가. 어때요? 거기 그렇게 서울에서 먼데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다 신도시잖아요. 아니 물론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근데 강남에 멀면서 그렇게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주요 가치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안 좋죠. 주거타운, 공급과 인구 증감 이것도 잘 보세요. 깜짝 놀라고 있네요. 미국이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국내에서 반도체, 전기차, AI 등 미래의 산업을 부흥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